그 어느 시대보다 화려한 기술 발전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 현실 같은 가상, 가상 같은 현실. 그 경계선에서 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미래로 향하는 지도를 그리고 있다는 21세기 김정호. 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상세계에 똑같이 구현해낸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곳에선 일상이라는데요. 그래서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가상세계로 가기 위한 그 첫 번째 작업이 시작되나 봅니다. 저 날씨 좋다. 어떤 자세 추정까지도 고려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 실제로는 하늘에서도 비행하면서 제대로 데이터 수집되고 이제 전송되는지 좀 확인해 보려고 하고. 우리를 가상세계로 안내할 오늘의 주인공 이인평 교수입니다. 카메라가 잔뜩 설치된 이 드론으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다양한 이동체에다가 여러 가지 센서를 탑재를 한 다음에 이제 걔를 갖다가 운영을 해서 데이터를 취득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정보, 뭐 공간 정보, 지도를 갖다 만드는 일을 주로 합니다. 일반적인 2D 지도와는 달리 살아있는 3D 지도를 만들어 현실과 똑같은 가상세계를 구축하는 건데요. 지도를 만들 위치를 정하면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가 5초에 한 장씩 사진을 찍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위도와 경도 등의 정보가 들어있는 한 장 한 장의 사진을 이용하면 실제와 똑같은 입체 지도가 완성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도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5만 종류의 센서 데이터로 계속 데이터가 수집이 돼서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 어디가 지금 뭐 노화가 되어 있어서 얘를 갖다가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보강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되게 그 기여를 많이 할 것 같고요.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어떤 자동으로 탐지하고 그 변화된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살아있는 공간 정보를 계속 유지하는 거. 이거를 이제 만드는 어떤 그걸 제 이제 어떤 미래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똑같은 세상을 가상 공간에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인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보여지는 것만 똑같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작업에 있어 이인평 교수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원래 저희가 테스트를 했을 때 처음엔 최대 해상도가 4,000바이 3,000 정도 나와서 네. 이거 찍었을 때 이 정도 해상도가 최대 나오고요. 그럼 이게 이 정도면 고도가 어느 정도에서 찍었을까? 이것도 한 이제 150에서 200. 네. 150m 정도 고도에서 드론을 날려서 취득을 했을 때 해상도가 한 수 센치 정도 되거든요. 2, 30cm? 네. 그래서 2, 3cm 정도의 크기의 어떤 물체도 그 사진으로부터 식별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건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그런 항공 영상인데 이쪽에선 보통 50cm급 영상 지도를 제공을 하거든요. 아무리 확대해도 깨지지 않는 선명한 고정밀 지도의 기술은 그의 노력의 결과. 보이시나요? 일반 지도와의 선명한 차이. 이제 실시간적으로 갱신되어지는 어떤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드는 게,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완전히 자동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자동으로, 완전히 실시간으로 어떤 공간 정보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연구하는, 추구하는 그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이인평 교수가 이렇게까지 정밀한 지도를 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89장을 평가 데이터로 써가지고 그럼 클래스는 그 6개? 예, 여섯 6개. 이건 지금 학습 다음- 데이터. 아니요, 아니요, 평가 데이터예요. 평가. 네. 네, 건물은 이제 폴리곤으로 음. 처리를 해서 학습을 시켰는데 차 네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바운딩 그냥 박스로 바운딩 박스로만 해. 했거든요. 모든 영상 데이터를 갖다가 컴퓨터한테 던져주면은 컴퓨터가 이제 요즘 뭐 딥러닝 또 AI 쪽이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선 어느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갖다가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 자동으로 판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도 속에서 원하는 객체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분석하는 기술은 이인평 교수만의 특화된 기술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개발한 상당히 이제 복잡한 그런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을 갖다가 사람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우리가 관심 있는 객체들을 갖다가 자동으로 그 다음에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1초 이내로 이제 탐지를 갖다 해서 이제 그 탐지된 결과를 지도상에다가 보여주는 거죠.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를 학습시켜 사물을 인식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이 가능해지면서 이인평 교수가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바로 제주의 해양 쓰레기만을 자동 탐지할 수 있는 쓰레기 지도. 사람이 직접 가야 하는 수고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줬습니다. 이렇게 드론에 애착을 가지기까지 그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학창 시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그가 매일 밤낮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컴퓨터였습니다. 저희가 뭐 중학교 때쯤에는 그때 이제 약간의 뭐 애플 컴퓨터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컴퓨터 교육에 대한 약간 붐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컴퓨터 학원 다니는 애들이 있고 해서 좀 궁금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기회가 돼가지고 중3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학원에 이제 저도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 막 짜면은 프로그램을 막 짤 때는 조금 뭐 어렵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한데 그 다음부터는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해주니까 이게 너무 편한 거 있죠. 예. 막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 중3 때 어릴 적에 막 이렇게 밤늦게까지 뭐 경우에 따라 밤을 새면서 막 프로그램을 짜고 뭐 학교 수업이랑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 뭐 제가 막내가 돼서 그런지 제 말을 한다고 해서 누가 내 말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얘는 제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신기했었고요. 해도 안 뜬 이른 시각. 안녕하세요. 네. 대체 무슨 일을 벌이려고 이 이른 시간부터 모인 걸까요? 이게 뭐 100%고 차징 중이고 AC를 하고 있고. 비행기와 꼭 닮은 드론이네요. 저희가 오늘 비행 시험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항공대에 다 모여가지고 12시간 비행을 갖다가 잘 하는지 확인을 갖다가 해야 되고요. 카메라도 잊지 않고 챙깁니다. 열화상도 저희가 같이 달아서 받고 있거든요. 충전기 연결했어요? 카메라 와이파이로 켜세요. 1팀. 카메라. 안전하게 싣고 준비 완료. 차압 연결하겠습니다. 또 캘리브레이션 됐나요? 캘리브레이션. 이번 임무 자체는 단지 매핑이 아니라 이제 산불 감시 관련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열화상 카메라로 이제 감지를 갖다가 하는 그런 미션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덕분에 장시간 장거리 비행이 가능해 산불 감시에 자주 투입되는 녀석이라네요. 갑니다. 가자. 나중에 있어. 임무를 수행하러 출발합니다. 야, 들어갔어? 네, 자동입니다. 네, 들어갔지? 네, 그러십니다. 위치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드론 위치 실시간으로. 제주 해양 쓰레기 지도에 이어 이 교수는 요즘 드론이 보내주는 데이터들로 산불 예방 지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RGB로 잡힐 정도면 불이 엄청 난 거고 그 전에 잡으려면 이제 열화상으로 여기는 좀 희끄으로 하면 잘 안 보이, 안 잡히기. 비행기의 목적이 산불 위험 요소를 발견하는 건데 우선 산에 불이 나는 원인이 대부분이 사람이 그 산에 들어가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비행기가 날면서 사람이 접근할 만한 그 확률이 있는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으면 분명히 사람이 접근했을 거고 그 무덤 같은 게 있으면 성묘객이 접근할 또 그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건물이 있으면 또 그 건물에 사람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한 7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오브젝트들을 인공지능 그으로 자동으로 디텍션을 하기에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이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파란색 화면이 드론의 이제 촬영 영역이고 빨간색이 그 드론에서 검출한 객체들 아까 뭐 건물이나 차량 이런 것들.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불씨를 미리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인평 교수가 드론을 이용해 작은 불씨를 잡아내는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원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틈날 때마다 데이터를 분석해 세상에 알려왔습니다. 그러던 2017년 그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유엔 활동 현장에 이인평 박사팀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초청돼 그만의 기술을 선보인 것입니다. 그는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저희가 뭐 몇 년간 또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물거품이 되는 그 다음에 거기에 막 무슨 뭐 독일의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뭐 유엔의 사무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모셔놓고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저희가 한 열흘 전인가? 열흘 전부터 온갖 시스템을 다 끌고 가서 매일같이 이제 시험을 해서 근데 시험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도 막 그 걱정을 하고 주변에 이제 함께 일했던 유엔 스태프들도 자기들도 걱정이 되는 거지. 자기들 선관들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프로그램 다 짜져 있고 어렵게 하나씩 준비하다가 그래서 작은 문제들을 갖다 하나씩 해결하고 확인을 했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시연하는 하루 전날 드디어 완벽하게 성공을 했어요. 사실은 또 우리 시스템 바깥쪽에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위성을 통해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완벽하게 이제 맞춰져 가지고 이제 성공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던 게 기억이 남고요. UAV Rapid Zero Solution more easily. We call it live drone map. Those spatial data actually it's provided by Big Map. Am I right? Yeah. Finally. Oh. Yeah, it looks ready to finally. Okay. Yeah. Thank you very much. Yeah. 저희가 이제 그 한 10년 넘게 준비해왔던 것들이 비로소 이제 딱 끼워 맞춰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되게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을 많이 이제 받았고 저희 어떤 연구가 훨씬 더 이렇게 힘을 받기 시작을 했던 거죠. 먼저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남편이자 아빠 이인평이 되는 시간. 근데 나도 많이 찍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가족 사진 찍기가 취미인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데요. 은하리, 은하리. 뭐라고 부르신 거죠? 은하리요.
이은하거든요. 예. 그래서 옛날부터 은하리라고 많이 불렀어요. 네. 자, 네, 너무 가면 저 왼쪽. 하나, 둘. 이쁘다. 나 말이지. 나. 우리 예진이 이쁘다.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제가 다 찍어줬고 원래 하는 일이 약간 다른 종류긴 하지만 사진 찍는 거거든요. 전자현미경이라고. 전자현미경 사진 찍는 거라서. 아니 그것도 일종의 사진이야. 알고 보니 사진 동아리에서 만난 것이 인연이 돼 캔버스 커플이 됐답니다. 그렇게 서로 과학자의 꿈을 꾸며 같은 길을 걸어온 이인평 부부. 89학번이라서 89년도에 학교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2학년이었고 그때 이제 학부 1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아리 후배로 들어왔죠. 그래서 영화 동아리였거든요. 예. 그래서 학과는 다른데 이제 영화 동아리에 우리가 이제 몇 명 안 됐었는데 그때 이제 동아리에서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죠. 예, 네. CC였네요. 네, CC였죠. 근데 그 학교가 워낙 여자가 별로 없어서 모든 동아리에서 이렇게 섭외하려고 끌어가려고 난리가 났었고 그래서 그때 아니 모든 여학생들 그래서 저도 그때 한 학 동아리를 되게 여러 개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쁘다 이거. 취미로 가졌던 사진 촬영이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게 해줬네요. 이쪽은 원래 신소재공학과였고 저는 이제 전자공학과에서 좀 재료 쪽이 돼서 원래 더 물리나 이런 쪽에 더 가깝고요. 네, 예, 좀 더 순수과학에 가깝고 그래서 막 이쪽은 막 네이처 같은데 되게 유명한 잡지인데 그런 데다가 이렇게 논문도 투고만 하고 도전하고 있는데 요즘 계속 미끄러지고 있어요.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뭐 영상일 비슷한 걸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보는 거는 아톰이라는 굉장히 이제 물질을 구성한 굉장히 작은 걸 보고 있고 이 사람이 보는 거는 이제 굉장히 먼 데서 사물을 넓은 범위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2차원의 그런 영상을 어떻게 3차원의 실제 정보와 잘 매칭시키느냐가 뭐 이 사람이 연구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저랑 아주 조금은 관련도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은 서로 아이디어 같은 거 이제 서로 얘기하기도 해요. 제가 스케일이 큰 거죠. 뭐라고? 패키지로 파는 거예요. 남편이 찍은 큰 그림 속에서 차곡차곡 행복을 채워가는 아내. 더 바랄 것이 없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유리컵 며칠 후 다시 만난 이인평 교수. 그 사이 다른 취미가 생겼는지 신기한 장비를 끌고 다니는데요. 사전에 신호를 주는구나. 제 설정에. 요게 이제 요 장비를 저희가 이동시킨 동선이 되는 거고요. 실내에 어떤 지도를 갖다가 만드는 장비고요. 저희가 만드는 이 지도도 마찬가지로 3차원 지도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내 지도의 경우 GPS의 제한으로 드론이나 위성으로 만들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그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360도 전체 방향에 이제 파노라마 영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INS 같은 장비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장비의 그 위치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면 방향도 바뀌겠죠. 그 방향도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레이저 스캐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스캐너를 가지고 주변에 3차원 형상도 취득을 하고요. 실내 지도를 만들기 위해 실내 GPS 특허까지 만들었다는데요. 이 GPS 덕분에 실내에서도 공간 정보를 취득해 실내 지도를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내비게이션처럼 실내에서도 길 안내를 하는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인평 교수의 실내 지도 기술이 빛을 발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종로에 위치한 세운상가입니다. 네. 2014년 시행된 세운상가 내의 도시재생 사업을 사업 준비 단계부터 현재까지 단계별로 데이터화해서 관리해왔다는데요. 여기가 저희가 이제 그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도시재생 사업의 그 대표적인 지구가 요 근처에 그 세운상가 일대 영역이에요. 그 과정에서 1등 공신이 있다고 합니다. 요것도 저희 이건 실내 GPS. 실내 GPS 라우터, 예. 리피터. 가상의 위성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있어서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와도 그 내비게이션이 계속 되죠. 이 작은 센서들이 모여서 이 도시를 재생한 것인데요. 현실과 똑같은 가상 공간에서 현실 세계의 효율성을 검증하고 보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인평 교수는 이 작업이 마치 지도에 숨을 불어넣는다고 말하는데요. 작은 GPS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과 안 다니는 곳, 건물의 부식 상태까지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것이죠. 마치 지도가 살아 숨쉬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실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실내에 대한 정보, 실내에 대한 공간 정보를 만들려고 이제 오전에 보셨던 그 이렇게 카트에다가 끌고 다니면서 실내에 대한 공간 정보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합치면은 실내, 실외를 갖다 다 통틀어서 되게 정밀한 공간 정보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좀 더 좀 긴밀하게 이제 계속 요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발전시키는 노력들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이인평 교수가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데요. 그 도로 주변 지형에 대한 그 3차원적인 포인트 클라우드를 갖다가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이 앞에는 이제 좀 카메라가 있어서 영상을 취득을 하고 이 도로를 주행을 하면은 위치가 계속 변하잖아요. 그다음에 방향도 변하고 그런 위치 자세를 갖다가 이런 GPS, 여기는 INS 센서로 취득을 해서 도로 주변의 다양한 그 환경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수집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닌 자동차를 위한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율주행차를 위한 모바일 매핑 시스템인데요. 처음 구동해서 가고 끝날 때까지 사실 오퍼레이터가 할 일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거는 이제 QC밖에 없어요. 잘 들어오고 있는지. 근데 이거를 이제 자동화를 하면 지금까지 사람을 위한 지도를 만들었다면 이젠 차를 위한, 차가 볼 수 있는 지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네, 오른편이 이게 이제 레이저 스캐너라는 센서를 이용을 해서 취득한 데이터인데 이제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2차원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레이저 스캐너는 3차원 센서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방으로 레이저 펄스를 많이 보내면은 주변의 어떤 되게 조밀한 환경을 결정을 이제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자율주행 자동차 운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차량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몇 차선에 있는지조차도 잘 구분하지 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중앙선이나 차선의 정확한 위치는 정밀 지도 안에 정확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바탕으로 차량의 위치를 갖다가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의 흐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이 살아있는 지도는 미래를 살아갈 우리에게 필수 요소가 될 거랍니다. 저는 이제 5년, 10년 뒤에 어떤 변화로서 몇 개를 갖다가 보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은 많지 않지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에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좀 더 편리한 도시를 만드는데 이제 실시간적으로 갱신되어지고 있는 이 디지털 공간 정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줄 미래 도시의 길목에서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고 더 현명한 도시의 살아있는 지도를 만드는 이인평 박사. 그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미래로 나아갑니다. 이거 뭐예요? 아, 야, 이거 좋다. 한결같은 열정으로 대한민국 과학계에 헌신한 이인평님의 노력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내는 어떤 과학이 실제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날까지 열심히 열정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